후지산 북서쪽에는 묘한 숲이 있습니다. 오르막길 없이 평야처럼 펼쳐진 거대한 숲. 이름도 나무 숫자 바다 해자를 써서 수해, 나무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누구든 이 숲에 들어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숲의 별명은 죽음의 숲. 산책로를 벗어나면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이 원시림 속에서 한 해 평균 100명에 가까운 자살자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숲엔 자살을 말리는 간판들이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숲 입구에 서 있는 이 붉은 간판은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과연 연결이 될까요?あ、もしもし、こんにちは。私たちですね、韓国の放送局のものですが、우리는 한국의 제작진임을 밝히고 자살 장소로 유명한 이 숲에 이런 안내 간판을 세운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看板されたのは平成19年の7月で、当時借金に苦しんでいる方がいて自殺される方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と、やはりその樹海で亡くなられる方、自殺する方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が背景に一つあります。その内容は大体どういう内容でしたか？생활보 때문에 후지산 죽음의 숲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의 결심을 바꾼 두 문장은 빛 때문에 죽지 마라, 살 방법이 있다, 입니다. 죽음의 숲에서 삶의 터전으로 수백 명을 되살려보낸 비결.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베노믹스가 진행 중인 일본. 20년 가까이 침체 중인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는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떨까요? 히비야 공원 주변엔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 둘 모여듭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일본 경기 어떤가요? 感じております。はい。自分の老後もそうですし、子供の将来もそうですし、僕大学生の時にちょうどバブルのピーク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頃のやっぱり活気がないですよね。多分年金に頼ること自体が難しくなってきていると思うので、みんな貯金に回したり。働き続けられるように健康で居続けるっていうことに一番若い人も気を使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미래가 걱정된다는 대기업 직원. 그렇다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은 더 심란할 겁니다. 이곳 사냐시장은 한때 일본 최고의 노동인력 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만 보이고 일거리도 활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ここはいっぱいいたんですよ、人が。今はいないから、あんまり。景気がったもう大変だよ。みんなもう恥だよ。 상가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쪽방조차도 사치입니다.
人生もう暗くなって悩んで、それでもう自殺したり、ほんで体壊したり。自殺してる人もいるんですか？ここ3人ぐらい死んでる。 부자 나라 일본이 겪고 있는 경제난. 이 경제난은 일본인의 삶을 팍팍하게 했고 결국 죽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도쿄대의 사와다 교수. 그는 특히 1997년과 2003년 자살률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97年から98年はですね、日本の自殺者数、それから自殺率ですね、これがまあ 34% 以上、1年間でですね、増えたと、まあ3割以上、自殺者数が増えたということで、まあ非常に特徴的な年だ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ある経済学者はですね、金融危機の時期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す。 1997년 당시 일본의 잘 나가던 대형 금융사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파산을 하자 불안해진 은행들은 대출을 철저하게 검열하면서 자본 관리에 들어갑니다. その中小企業、零細企業、特に金融機関からの借り入れ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になってくるわけです。これが引き金になってですね、やはり自営業者のまあ精神的な問題、まあ経済問題に起因するうつ病というようなことにつなが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 1997년에 이어 2003년엔 왜 또 자살률이 급증했을까요? 일본 정부의 자살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의 마츠모토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003年では非常に就職状況とか雇用の状況は多分最悪だったと思います。やはり銀行が倒産して景気が悪くなってきて、で企業の従業員の新規雇用がかなり抑制されていた、就職氷河期ってわかりますかね、そういうふうなことが言われてた時代ではありましたね。 일본의 자살률이 급증했던 두 번의 시점, 그 뒤엔 유난히 혹독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결국 죽음까지 내몰리는 배경에는 죽음의 숲 간판에 쓰여진 것처럼 바로 빈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고와 빈 문제는 어떻게 자살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햇살 가득한 세상을 아무 근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이 꿈만 같은 중년의 이 남자. 바로 자살 수기집을 펴낸 주인공입니다. 그는 제철소 트럭을 운전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근경색이라는 병마가 그를 덮치자 회사에선 그를 해고합니다. 회사 사택에 살던 그는 졸지에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잃게 됐고 1인용 DVD방을 전전하면서 수중의 돈을 모두 쓰게 됩니다.横がね1メーターぐらいの奥行き2メーターぐらいだ、まあ大体リクライニングできる椅子があるぐらいですよね。でそこでまあ椅子倒しながらベッド代わりにして寝るとかね。 생활비를 위해 빚까지 지게 된 대야마 씨. 最終的に死ぬしかないって考え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そういった気持ちで実家行きましたね。 그는 죽음의 숲을 헤매면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붉은 간판을 만나게 됩니다. 電話したら、まあ、すぐ行きなさいってことで、それで太陽の会へ行って、それでもう流れたっていうか、自分とすればね、一切何もしないで
こう川の流れじゃないけどこうさーっとこう順調にというかね、そこはなんか不思議と流れてきましたね。 대야마 씨가 죽음의 숲에서 간판을 보고 연락한 곳은 NPO 단체 전국 신용카드 빚피해자 연락협의회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이곳으로 약 3만 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아주는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自分たちもそうだったから、その借金の問題はね、解決できるから、安心してくれっていうことをまず、語りかけてあげて、で、あとは、必要であればね、立てたクレジットサラ金被害者連絡協議会っていうのは全国に88カ所ありますから、住まれてるところの近くの、被害者の会をまず、こう、紹介してあげるという流れになってます。 대야마 씨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사법서사 아키야마 씨가 연결됐습니다. 그도 역시 피해자 연락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東京の神田の駅に私たちの被害者の会が迎えに行きました。で、その頃足が凍傷で、傷んでましたんで、そのまま、病院に被害者の会で連れて行きました。で、その間の生活保護の同行支援だ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は、私の方で、お手伝いさ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す。退院した後はですね、仲間を作って、孤独を防ぐような形で、心のケアを図ってました。 피해자 연락협의회는 법률가들이 중심이 된 동사단체로서 해마다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借金の問題に関して、督促などに関しては弁護士、司法書士が間に入って、止めることができます。すぐに紹介するようなことができますので、もう1週間もしないうち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借金に関して悩むということはないです。その後の生活に関しては行政に、行って生活保護なりなんなりということを同行して支援することもできますので、その手続きもやってお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す。 법률가들은 서민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뿌리를 발견합니다. 대부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고금리가 심각하다고 판단. 가두 시위를 통해 이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치가를 움직여서 결국 30%가 넘는 고금리를 반으로 낮추는 이자 제한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는 빚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장소 곳곳에다 간판을 세웁니다. 빚 때문에 죽지 마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죽음의 숲에서 살아나온 대야마 씨가 피해자 연락협의회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사실 공통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대야마 씨 전화를 받았던 자원봉사자 요시다 씨 또한 한때 빚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12年前ぐらいにやっぱ夜明けの会にお世話になって闇金の解決をしてもらって、やっぱり私みたいなね、やっぱり自殺までね考えた時もあるんで、そういう方がやっぱりまだ来るっていう状況があるので、一人でもねやっぱそういう人がね、なんつうのかな、自殺しなくてもいいんだよとか、そういう借金の解決できるんだよっていうのをやっぱ広げたい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ね。で、その当時っていうのはクレジットサラ金の被害もそうだったんだけど、その闇金融の被害っていうのがすごい跋扈してる時で、正直言っても死ぬことも考えたし。 사와구치 씨는
자신을 살려준 NPO 단체의 활동가로 변신합니다. 터무니없는 불법 이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했던 직장인이자 서민이었던 이들은 어떻게 해서 다중채무자가 됐을까요?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자 일자리를 잃은 한 가장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등 은행에서 빌렸었던 대출금 만기일이 다가오지만 갚을 방법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친구와 지인에게 손을 내밀지만 불경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에겐 원금은커녕 약속한 이자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갈 곳은 고금리 대부업체뿐. 그런데 대부업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를 또 압박합니다. 이곳저곳 돈을 꿔서 급한 이자부터 막으려다가 어느덧 다중채무자가 된 신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없으면 가족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벼랑 끝에 섭니다.